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드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정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지 프로텍터 그리고 아이솔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지 프로텍터인데요. 자, 서지란 뭐 사전 찾아보면 막 확 밀려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서지는 뭐 1.2에서 50 마이크로세컨드에서 8에서 20 마이크로세컨드 전류를 뭐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가 피크치라고 하시면 자, 피크치의 10%에서부터 90%까지 상승하는데 1.2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고 그 다음에 피크치에서 50%까지 떨어지는 이 50% 레벨까지 반 이상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50 마이크로세컨드. 요렇게 생긴 파형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8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0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굉장히 더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식의 모양으로 생긴 그런 파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파형을 서지라고 규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갑자기 장비 쪽으로 확 밀려드는 거죠. 우리 바다의 해일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지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이 장비가 이제 내부까지 다 손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갑자기 서지 파형이 확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TVS라고 해서 Transient Voltage Suppressor라고 하는 그런 소자를 이용해서 만약에 얘가 7V 정도다. 이렇게 되는 소자가 있다. 그러면 7V보다 큰 전압이 들어오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도통이 되는 거죠. 온이 돼서 전류를 이 위의 전류는 다 일로 쭉 빼버리고 이거보다 작은 신호는 이쪽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소자가 이 TVS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장비에서 받아들이는 파형은 이런 형태의 파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TVS가 모든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이렇게 더 높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 장비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달았다고 해서 모든 뭐 서지를 다 막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막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뚝같이 뭐 우리가 7m짜리 뚝을 세웠어. 그러면 7m 정도까지는 뭐 바닷물이 쳐도 안전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TVS 소자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를 드는데 여기 전기 충격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를 통해서 전기 충격이 그냥 그대로 내부 시스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많이 드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철도청 같은 서버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철도청 서버가 전국에 있는 철도를 다 관장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철도청 서버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 있는 모든 철도가 다 마비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내부 시스템은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통신하고자 하는 시리얼 통신 장비를 서버에다 연결해서 이제 통신을 했는데 바깥에서 뭔가 전기 충격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타고서 내부까지 들어왔을 때 이 서버가 고장이 나는 경우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 통신 장비를 아이솔레이션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서버가 엄청나게 고가의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억짜리 뭐 서버라든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거 엄청나게 고가예요. 이 고가 서버는 망가지면 큰일 나.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가인 서버는
이 서버가 이 통신 장비로부터 유입된 이런 전기 충격에 의해서 망가지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쪽 통신 장비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은 보통은 이제 뭐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꾼다든지 무언가를 이렇게 절전 효과를 주어서 그 전기 충격이 다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전기 충격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쪽 장비까지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정기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있는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고장 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내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까 예를 들은 철도청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엄청난 고가의 서버 이런 것들을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영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프 커런트 얘기하면서 접지 얘기하면서 이제 뭐 루프 커런트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솔레이터를 쓰라.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기 신호가 그대로 가지 않고 이 중간에서는 이제 양쪽을 정기적으로 분리시키고 아이솔레이터가 분리시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를 이용해서 빛 신호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신호가 와도 뭐 빛이 뭐 세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과 0으로만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충격까지 이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기 충격을 이 아이솔레이터로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상황을 잘 보시고 이런 아이솔레이터, 서지 프로텍터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서지 프로텍터를 쓰고 어떤 경우에 아이솔레이터를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량의 뭐 전기 충격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땅으로 흡수해 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아이솔레이터에서 이제 분리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보통 이제 회로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TVS가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땐 아이솔레이터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거 아이솔레이터가 내장되어 있는 장비가 그런데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이 장비 바깥쪽에 이제 별도의 독립된 아이솔레이터를 이제 부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서지 프로텍터, 언제 아이솔레이터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상황은 사이트마다 필드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라운드 레벨을 측정해 보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는 아이솔레이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개별적으로 좀 직접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같은 파워 서플라이를 쓰는 두 가지 장비, 이런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도 필요 없고 서지 프로텍터도 별로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 방이에요. 방이 두 개인데 여기 파워 서플라이를 같이 쓰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서지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필요도는 낮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터는 좀 필요도가 한 중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떠냐면 다른, 이번에는 완전 건물이 다른 거죠. 건물이 아니군요. 같은 건물이네요. 자, 같은 건물의 방이 다른 방이고 파워 서플라이는 따로 쓰는 거죠. 따로. 그죠? 따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필요도가 높고 공통 이제 서지 프로텍터는 보통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건물. 그리고 방도 다르고
파워 서플라이가 각각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이 접지랑 이쪽이 접지가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쪽 아이솔레이션도 굉장히 필요도가 높고 서지 프로텍터도 필요도가 높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서조차도 뭐 굉장히 뭔가 전기적인 특성이 안 맞아서 뭐 이렇게 이 아이솔레이터나 이 서지 프로텍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고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저한테 이제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은 방에 같은 서플라이를 쓰는데도 통신이 이상하고 막 전기 충격으로 막 장비가 막 나가고 막 그러더라. 그런 경우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아이솔레이터를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접지 루프, 저쪽 그라운드랑 이쪽 그라운드가 접지가 약간 레벨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종 장비 간 전원이 충돌하는 경우, 뭐 이거 약간 비슷한 경우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근데 우리가 뭐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장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통신이 안 되거나 자주 고장이 나는 경우, 쉽게 그 이제 장비를 쓰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한 그 순간에는 잘 돼. 근데 몇 주 뒤에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필드에 나가보면 장비가 고장나 있어.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접지 레벨 문제 때문에 장비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접지 레벨을 잘 맞춰주는 그런 뭐 그라운드로 연결을 잘 해보든가, 이걸로도 안 된다면 아이솔레이터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아이솔레이터랑 그 서지 프로텍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건 학술적으로 이렇게 분류는 해놓지만 이게 우리 현실에는 딱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비가 설치해놨는데 이유 없이 고장 난다든지, 이유 없이 뭔가 통신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라운드 레벨이라든가 이런 접지 문제를 한번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솔레이터를 한번 장착을 해 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접지선을 두껍게 한번 연결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이 전 강의에서 그 시그널 이 전 강의에서 RS485 장비의 그 접지하는 방법, 그 드로잉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것들도 한번 참조하셔서 접지를 제대로 연결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터를 한번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